운까지 좋으니까 벌금 1,700만 원 맞은 거야. 그래서 제가 까분다 그랬어요. 제 방송 돌려서 보시면 알아요. 8, 9월 달에 재판을 받으면 100% 무거운 형 받으니까 열받지 마세요 하고 제가 예언을 해드린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은 항상 목요일날 녹화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날 2시, 이제 화요일날 2시에 이렇게 나갈 예정이 있고요. 아주 기초적인 거 역학을 그 사주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그거를 그림을 그릴 줄 알면 돼요. 풍경화가 굉장히 되게 멋있어. 예를 들어서 산이 있으면 햇볕도 있고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지하수도 흐르고 이렇게 이제 멋있는 그림이 나오면 굉장히 사주가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주가 이제 나쁘다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땅은 요만한데 햇볕이 하나도 없고 꽁꽁 다 얼어 있어. 그림이 나쁘죠. 나무가 살 수가 없고 또 고철이 쌓여 있으면 나무가 죽어버리고 이런 게 이제 나쁜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주라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태길이 중요해요. 사실 한번 태어나서 이 사주는 절대 못 바꿔요. 그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구 태양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지구에서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 공기 중에는 목화토금수라는 기운이 있어요. 목성의 기운도 있고 화성의 기운도 있고 토성의 기운도 있고 수성의 기운도 있고 금성의 기운도 있다 말이에요. 그럼 이 공기 중에 있는 내가 딱 지구에서 딱 태어나는 날, 그러니까 이제 12운성에서 그거를 이제 장생이라고 그래요. 딱 태어나는 순간이 탯줄을 딱 자르는 순간 여기 그게 예를 들어서 그냥 자연분만이든 자연분만도 탯줄을 자르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냥 제왕절개에도 탯줄을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딱 자르는 순간에 있는 여기에 있는 기운이 확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쌍둥이는 10분 차이인데 타주가 똑같지 않나? 그건 틀려요. 왜 그러냐면 그건 이제 실전으로 오래 해봐야 알아요. 왜냐면 딱 태어났을 때 탯줄을 딱 자라서 여기에 있는 기운을 싹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두 번째 10분 뒤에 태어난 아이는 흡수할 게 없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흡수를 하든지 아니면 그날의 기운을 다 얘가 강해서 확 빨아들였을 때는 쌍둥이 중에서도 그 다음 날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해서. 그러면 가장 좋은 사주는 뭐냐면 딱 탯줄을 자르는 순간 지구에 이 균형이 오행이 5가지가 이렇게 쭉 있을 때 그럴 때 딱 그 기운을 받았을 때가 제일 좋은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좋으려고 그러면 관운이 있고 뭐 대통령이 되고 뭐 국무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려고 그러면 5가지 기운 중에서 한 가지가 조금 멀리 있어서 한두 가지가 뭐 화나 토가 이렇게. 근데 대운이라는 건 10년 주기로 이렇게 돌아가는 달력이에요. 대운이 그 부족한 화가 토가 조금 지구에 멀리 있었는데 얘가 지구 안쪽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올 때가 큰 인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 때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태어난 일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간이 어떤 건가? 예를 들어서 간목으로 태어났는지 을목으로 태어났는지 일단 일간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물이 있고 땅이 있고 햇볕이 있고 씨앗수가 있고 아니면 고철이 있고 이걸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부족한 게 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 천간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성질에 대해서 이게 이제 어떤 건가 이제 제가 역학에 대해서는 이 명리학을 할 때는 항상 절대 외울 필요는 없는 학문이죠. 이건 외워서 되는 학문은 절대 아니에요. 어떤 수학 공식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공식이 없고 이거는 풀려면 자연의 기운에 이렇게 대비해서 보는 게 제일 사주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여러분들이 조금 틀리기 쉬운 거는 뭐냐면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60년생이기 때문에 60년생은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다 배웠어요. 우리가 이 달력이라는 거는 지구와 태양과의 365일 이렇게 돌아가는 기준인데 천문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딱 만들고 나니까 이거 뭐지? 하루씩 오차가 자꾸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접이비를 만들었고 그 접이비이 안 되니까 29일을 싹 껴놓은 거예요. 원래 29일은 없는 날이에요. 366일.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그게 입춘달에 29일이 껴있으면 하루를 빼야지만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접입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자시라 그러면 무조건 12시인데 모든 달이 자시로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제가 노하우라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하루 더 전날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어려워요. 이제 그걸 알고 나면 자연에 대비해가지고 풀어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간이라는 건 뭐냐면 연, 월, 일, 시 중에 이 천간을 얘기하는, 이 천간이 바로 본인에 해당하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천간이 간목으로 태어났어. 이 간목은 모든 천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두머리, 자기가 신약이든 신강이든, 보통 신약들이 웃기는 애들이 많아요. 신약이면서 이 간목으로 태어나게 되면 우두머리도 아닌 것이 우두머리 행사하는 거. 그게 이제 간목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막 치고 나가는 거야. 조금만 이렇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운이 좋아지고 누군가 이렇게 해주게 되면 막 치고 나가는 게 이 간목의 일주예요. 융통성이 없어. 무조건 막 뒤밀고 가는 게 이 간목의 특징인데, 즉 이 간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고 그러면 이 간목은 한마디로 소나무예요. 큰 소나무. 소나무는 되게 곧죠. 또 글자도 간목이란 말이야. 이 쉽게 말해서 나무가 있으면 이 무성하게 이렇게 나 있는 그런 나무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자기를 우두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큰 소나무를 뜻하는 게 이 간목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되게 융통성이 없고 고다. 잠깐 예를 들어서 윤명이가 이제 간목일주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요번에 이제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2월 달에 아마 벌금 1,700만 원 받고 거의 무죄다 생각을 하고 국회의원직도 할 수 있다 하니까 이제 간목일간이거든. 일간이. 그러니까 이제 막 그냥 후쿠시마 오염수에다 나서 또 선동질을 하고 또 엄청 까불고 다녔었죠. 그냥 탄핵하자 뭐하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TV를 보면서 그랬어요. 간목일주 참 한치 앞도 모른다. 그러면서 제가 방송한 예언이 또 맞았어요. 그때 제가 그랬었죠. 저도 그때 열받았거든요. 그 할머니들한테 어쨌든 기생을 해가지고 이 간목일주에 신약하게 되면 약자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직업을 갖게 돼. 신강은 안 그래요. 사주를 보려고 그러면 이 신강과 신약에 대해서 공부할 때 두 개를 딱 나눠서 공부를 해야 돼. 이 책을 이렇게 역학책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신강과 신약에 대해서 구분이 안 돼 있어.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거야. 쉽게 하려고 그러면 신강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오행 중에서 나무에 생을 해주는 이 인성이라는 물이 있어야 돼요. 나무로 태어났는데 이 물이 40%, 내가 30%. 이게 만약에 이 물이 이제 예를 들어서 월에 있다. 그러면 신강으로 보는 거 대체로. 근데 이 나무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식상이나 재성, 관성이 월에 있다. 그러면 대체로 월에 예를 들어서 한 30%가 토나, 화나 이런 게 있을 땐 신약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신강이 있을 때나 신약일 때나 신강이 있을 때 성격은 많이 틀려요. 신강일 때는 진짜 우두머리예요. 진짜 또 막 밀고 나가고, 그리고 한 무리에 우두머리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어. 운만 잘 따르면. 근데 이 신약일 때는 우두머리인 척하면서 나중에는 결말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약이라는 건 간목이라도 큰 나무인데 물이 없으면 말라 죽겠죠. 그래서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우두머리다 하는데 어때요? 나중에는 결말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금방 죽어버려. 칼로 한번 탁 빼면. 이 사주는 쉽게 간목의 윤명사주 같은 경우에는 땅이 되게 많은데 참 웃기는 게 간목이 천간에 간목이 3개나 있어. 일간이 간목이고 월에도 간목이고 연에도 간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두머리 행세를 하겠어. 근데 월에 술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약이야.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 천간이라는 건 이게 본인이 5%밖에 안 돼요. 이 일간이라는 건 퍼센트로 따지면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이게 9% 4%예요. 큰 나무지만 어때? 물이 없는 나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 2, 3월 달이 예를 들어서 이 나무나 목이 들어 올해가 개묘년이야. 올해 1년 운이 좋아요. 그 다음에 달에서도 2, 3월이니까 달 운까지 좋으니까 벌금 1,700만 원 맞은 거야. 그래서 제가 까분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운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방송하면서도 제 방송 돌려서 보시면 알아요. 8, 9월 달에 재판을 받으면 100% 무거운 형 받으니까 열받지 마세요 하고 제가 예언을 해드린 게 있어요. 저도 열받아가지고 그때 열받아갖고 풀면서 제가 운을 봤거든. 이번 달이 경신달이야. 그럼 이 사주는 쉽게 말해서 조그만 나무 3그루 있는데 땅이 많아. 그럼 물이 없는 나무기 때문에 어때요? 칼이 들어와서 탁 때리면 이게 다다다닥. 이 경금이라는 거는 이 운에서 지금 현재는 쉽게 말해서 경신 8월 8일서부터 쉽게 말해서 이 경금이 들어와요. 큰 칼이 들어오고 지금은 신유 날카로운 칼이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날카로운 칼로 탁 때리면 어때요? 이 나무가 따다다닥. 근데 왜 경찰이 예를 들어서 5년을 때렸는데 뭐 집행유예 뭐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왜 나왔냐? 그거는 1년 후내서 1년 후내서 나무가 한 그루 더 들어와서 칼을 좀 막아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 3월 달에는 나무가 들어왔지만 어쨌든 1년 후니 20%가 나무를 얻었기 때문에 물하고 나무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도 형을 5년형은 안 받은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 한 4월 달은 토가 들어오는 달이야. 그럴 때는 진짜 5년형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운이고. 그래서 이 간목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목이 있겠죠. 을목. 간목이 있으면 을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는 갑을, 임묘, 그 다음에 토는 무진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토는 기축리, 그 다음에 병, 정, 사오, 신유. 이게 이제 어떤 게 목이고 어떤 게 화고 어떤 게 토고. 이거 역학에서는 이것만 외우면 돼요. 나머지는 외울 게 하나도 외워서 공부하는 건 절대 이 역학을 사주를 실전으로 풀 수가 없어요. 머리가 천재 아닌 이상 그 외운 걸 다 기억을 못해요. 그럼 이해해야 하는 학문, 자연에 이해하는 학문. 그러면 이제 을목을 보면 갑이 있고 을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을목은 마이너스 나무고 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산에 맞게 봄 되면 이 갑을 그 다음에 지지에선 진토까지가 임묘진. 그러니까 봄의 계절이야. 그럼 봄에 보면 산에 막 철쭉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을목이에요.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 돼. 그 다음에 갑을 병이 있겠죠. 이 병화는 태양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햇볕 넓게 비춰주는.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 이 병화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운이 좋아져요. 얼어있는 걸 햇볕이 녹여주니까 자연적으로. 그 다음 정화는 좀 틀려요. 정화는 한마디로 뭐 전기 아니면 용접불, 모닥불, 촛불 이런 쪽으로 비유를 해요. 그런 쪽으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약한 것 같아도 이 정화는 또 집중적으로 계속 불을 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밑에 지지에 오화를 갖고 있다는 이러면 굉장히 녹여버리는 성질이 강해요. 그리고 쇠를 당금질 시키는 역할을 해요. 용접을 돼야지 쇠가 당금질이 되죠. 날카롭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 정화는 이게 좋게 쓸 때도 있고 나쁘게 쓸 때도 있다 이렇게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무토가 참 재밌어요. 이거는 첫 시작이잖아. 첫 시작이니까 우두머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무토는 한마디로 산이야. 그럼 무토일조로 타면 산을 그려야 되는. 그러면서 겨울에 태어났느냐 여름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사주 신강이냐 신약이냐 계절별로 여름에 태어났느냐 겨울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용심 잡는 법이 틀리다. 겨울에 태어나서 당연히 햇볕이 있어요. 얼어있으니까 설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얼어있는 땅은 햇볕이 있어야 되겠죠. 정화보다는 화가 필요하다. 근데 이 조토는 재밌는 게 있어요. 왜냐면 갑을 병정을 지나온 거야. 병정을 지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무토의 성격을 알려고 그러면 이 갑 병정을 지나온 토기 때문에 조토예요. 뜨거운 땅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여름을 지난 가을의 땅인데 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땅이 뜨겁다 이 말이에요. 그 물기가 없어 이 무토에는. 그냥 속으로 뜨거운 거야. 왜? 그 여름의 열기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조토인 거예요. 근데 이 토는 대체로 잠룡들이 많아요. 왜냐면 뜨거운데 겨울에 태어났으면 얼어있으니까 큰 뜻을 갖고 펼치는. 이 무토의 대표적인 사람이 윤 대통령이에요. 좀 이따가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 사주를 한번 좀 풀어볼게요. 윤 대통령은 사실 큰 산에 눈 덮인 산이에요. 근데 한겨울에 눈보라 같이 치는데 땅은 뜨거운데 눈이 덮여 있는 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무토가 있으면 기토가 있겠죠. 이 기토는 작고 기름진 땅이에요. 그러면 그림은 어떻게 그리냐면 이 무토는 대체로 중국을 뜻하는 거예요. 중국의 큰 산이라든지 평야라든지. 근데 이 기토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게 기토예요. 우리나라를 쉽게 얘기해서 동방의 예의지국, 동방의 작은 기름진 땅이라고 그러죠. 동방, 간목, 중국의 동쪽의 작은 기름진 땅의 나라. 왜 세계적으로 중국이 그렇게 산도 크고 막 이러는데 산삼이나 인삼이 별 효능이 없는 줄 아세요? 영양가가 없는 거야. 뜨거운 땅에서. 근데 이 기토는 기름진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름진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토를 지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식었기 때문에 기름진 땅에 대해서 인삼이나 산삼의 효능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그림을 그릴 때는 무토는 큰 산이고 이 기토가 옆에 있으면 어때요? 신약일 때는
자꾸 기름진 땅에서 농사 짓는 거야. 화초를 기르고. 그러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토가 되게 많아. 그럼 산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 또 조그만 토가 하나 있어. 그럼 스님 사주가 되는 거예요. 왜? 무토가 많으면 척척상중래, 작은 절 안에 농사 짓고 수행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자연인들 나오잖아, 가끔 TV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 무토하고 기토하고 이 진토, 술토가 이렇게 많이 있을 때는 첩첩산중에 숨어서 산다, 수행한다. 근데 기토가 없으면 어때요? 집도 없이 그냥 산에서 사는 거죠. 노숙자처럼 사는 거고, 이 기토가, 스님이라도 기토가 있으면 아주 이쁜 절 짓고 사는 거고. 그거 차이. 그 다음에 이제 경금이 있겠죠. 이 경금은 한마디로 쇠붙이에요. 이제 암석으로도 보기도 하고 큰 칼로 보는 거야. 아니면 도끼로 보는 거. 그러면 나무가 큰 거를 도끼로 잘 이렇게 잘라줘야지 땔감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나무가 많은 사람한테는 이 경금이 좋은 거야. 상충이 걸린다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잘라서 목재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금. 전 시간에 잠깐 고민적인 거 이제 신금일주를 했었는데, 이 신금일주는 그냥 만들어진 반지예요. 그러니까 금을, 이거는 금 덩어리고 땅속에 묻혀있는 바위에 안 섞여있는 금속 물질이고 금에 해당하는 거. 이 신금은 그걸 녹여서 예쁘게 반지를 만든 거, 아니면 이제 날카로운 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금일주들은 참 다루기가 힘들어요. 또 신강사주일 땐 남을 상처 주는 얘기를 잘, 왜냐면 칼이니까 후욕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임수가 있겠죠. 이 성격을 잘 알아야 예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사주에. 이 성격을 모르면 절대 사주를,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임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만물의 물이에요. 전부 다. 온 세계의 물. 호수도 될 수도 있고 계곡에 조금 고여있는 물도 될 수가 있고, 겨울에 태어나 있으면 눈보라를 볼 수 있는 거, 얼어있는 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임수는, 예를 들어서 산에 내가 사주에 불이 많아. 그럼 산불난 형국이야. 뜨거워. 근데 이 임수가 필요해. 그 임수는 고여있는 물이니까 떠다가 불을 꺼야겠죠. 그래서 임수가 있을 땐 힘이 들어서 운이 좋아지는 거고. 또 개수가 있겠죠. 개수는 비예요. 비. 그 산불 났으면 비 오면 자연이 꺼지겠죠. 그 힘들지 않게 어때요? 돈을 벌거나 관직을 이룰 수 있겠죠. 그거 차이예요. 내가 힘을 들어서 불을 끄느냐, 자연이 비가 와서 불을 꺼주느냐. 이 성격을 잘 이해하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역하게. 그럼 그림을 그리면 운을 다 볼 수가 있어. 이 특징만 알면.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제가 또 지지에 대한 성격을 한 번 더 강의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알았어. 그럼 이걸 응용하고 실존으로 풀 수 있어야겠죠.